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학원에서 한대부고 1학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정도를 따라 정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방학도 다 지났고 이제 2학기 때 저희 생각의 차학원에서 어떻게 한대부고 1학년 영어를 가르칠지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제 이름은 정도현이고요.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석사고요. 학부는요? 저는 중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중앙대학교 영어 영문학과요. 영어 영문학과. 카투사 복무를 하면서 미군들이랑 생활을 하고 전역한 이후에 송파라던가 남양주, 서울, 강동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의 차학원에서는요 한대부고 1학년을 전임을 하고 있고 지금 학생들과 함께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 전에 1학기 이제 아이들 시험을 다 보셨죠? 그쵸? 그래서 시험지를 보면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가가 조금 궁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구나 하고 조금 학교 역시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이랑 조금 대비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자, 시험 범위 자체가 보통은 교과서 2개의 과랑 학력평가가 지문 지금 여기서 100개 써놨는데 이게 작년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는 그 모의고사가요 딱 한 세트 해봤자 30개 남짓 들어갔는데 올해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요, 자 3세트 그러면 대강 27개에서 28개 정도의 지문이 나오니까 80개가 넘죠. 거기다가 교과서에다가 수능 특강 라이트까지 까지다 보니까 지문이 100개가 넘어갔어요. 작년에는 분명 1개여서 아이들의 부담이 조금 덜 있었다면 올해는 부담이 좀 컸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는 똑같이 시험 자체는요 객관식 25문항에 서술형 5문항 이거는 항상 고정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25문제 중에서 20문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좀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넓으면 아이들이 좀 부담이 좀 있겠다. 그래서 모의고사 형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문단 배열, 빈칸, 어법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되게 평이한 수준으로 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내신형 문제라고 해서 되게 지엽적인 거, 단어를 하나만 바꾼다던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내신형 문제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요 어법 위주로 조금 많이 내셨어요. 문장 영작형은 항상 어느 학교나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염두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따가 시험지를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자, 제가 한대부고 시험의 특징, 그러니까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몇 가지 특징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형 변화 다수. 이게 어떤 말이냐? 제가 어떤 지문에서 지문을 쭉 뽑아냈다고 하면 그 문제에서 단어만 교묘하게 바꿔서 내는 겁니다. 물론 그 일반고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내는 학교도 분명히 있지만 한대부고 같은 경우나 다른 여느 학교들 그런 학교는요 어쨌든 변별력을 키워야 하다 보니까 단어 자체를 조금 바꿔서 내세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lifespan 수명 같은 거를요 자 기대 수명 정도로 단어를 바꿔서 내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 밑에 있는 거 컴플렉스 보시면 요게 참 다양한 의미로 좀 쓰이긴 하지만 복잡한이란 단어 자체를요 sophisticated라고 되게 어려운 단어로 만들어 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빠르면 중학교 학생들도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단어인데 요거를 바꿔서 내셨어요. 이런 식으로 요 문제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문제들에서 많은 어휘 변형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한테 제게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중에서 시험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되게 열심히 공부했고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런
단어를 잘 몰라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등급이 난 좋은 편이 아닌데 그럼에도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영어는 어휘가 조금 받쳐줘야 한다는 걸 확실히 깨닫는 경우가 분명 있었습니다. 다음, 자 7번 같은 경우에 들어갈 수 없는 말. 보통은 자 빈칸 뚫어놓고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해놓고 넣어놓는데 이게 약간 한대부고 스타일이긴 합니다. 빈칸을 하나 뚫어놓고 자 뚫어놓고 이 빈칸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여기 있는 단어를 여기 있는 문장이 뭔지를 암과 동시에 어휘까지 다 뼈저리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빈칸에 들어갈 말 가지고 자 요거의 반대말 뉘앙스 자체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로우가 아니라 higher 같은 걸로 나왔어야 했는데 요거 이런 선택지로 등장하면서 아이들한테 이거 빈칸으로 들어갈 수 없는 말 똑같은 말로 4개 쫙 깔아놓고 하나 둘 셋 넷 다 같은 거 다 같은 거 다 같은 거 다 같은 거 자 마지막에 이거 아닌데 라는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조금 더 부담이 갈 수 있는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죠? 확실히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대부고식 스타일의 시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그렇게 막 엄청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시험마다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거 영영풀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영영풀이 총 3문제 정도가 등장을 하고요. 자, 어휘. 여기는 어휘와 의미가 잘 짝지어진 거 그리고 짝짓지 못한 거 이런 시험 이렇게 하나 두 개 혹은 2개 하나로 시험이 등장할 때가 좀 있는데 요번 시험 이거 요번 기말고사 기준이고요.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공부를 오히려 잘하는 친구들이 틀리는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모의고사 보면 뭐 98점, 97점 이런 친구들도 이런 문제를 가끔씩 틀려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요거 보니까 industrial 이거는 뭐 산업적인인데 산업적인 요 단어인데 왜 틀렸니? 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요거랑 헷갈린 것 같아요. 자, constructive 이게 뜻이 건설적인이거든요. 여기 있는 영영풀이의 뜻이 자 근면하고요. 열심히 일했고요. 자, 어떤 걸로 특징이 잡아지느냐? 자, 점진적이고 아주 근면성실하고 그리고 힘이 넘치는 노력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거 뜻이니까 건설적인이랑 저기는 산업적인이랑 시험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보면 컨스트럭티브랑 인더스트리얼이랑 분명 차이가 있겠다라고 하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보자마자 이게 뭘까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틀려오길래 조금 난 아쉬웠다. 하지만 다음 시험 때 좀 열심히 하자라는 식으로 제가 위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대부고 시험 자체가 난이도 자체는 평이할지 모르겠지만 체감 자체가 엄청 힘들다. 자, 상상이다. 상상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객관식이 보통 나오고 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단 배열, 문장 삽입, 이제 문맥과 어색한 문장, 그러니까 맞지 않는 문장, 관련 없는 거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 포인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는요. 서술형 문제인데 그 어법 자체도 작년과는 그렇게 엄청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5번 1학기 기말고사 혹은 중간고사에는요. 이런 식으로 자 복수 선택 문항이 다수가 포진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이게 서술형 1번인데요. 제가 가져온 건 지금 정답 지문이고요. 예를 들어 제가 하나, 두 개만 조금 포인트를 잡아 볼게요. 여기 있는 거요. 하나, 둘, 셋, 넷,
5개 밑에 더 있거든요. 여기 있는 질문에 요 밑줄 친 것들 이거 전부 다 틀렸다고 표시를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떻게 고쳤을래?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모두 고르시오가 아니라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오류가 있다. 모두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거를 고쳐 써라. 라고 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여기에 breaking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이것도 to 대신에 for 같은 게 등장이 하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정답 지문이고요. 문제로 나왔던 건 for 같은 거 그리고 breaking 같은 걸로 바꿔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이게 왜 틀렸는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요거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구나. 능동에서 수동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랑 자, 요것도 make 나왔으니까 to 대신에 for 들어가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니죠. 반대죠. 제가 다 헷갈려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요게 문제지 요렇게 등장하니까 아이들 쉬운 거는 다 맞춥니다. 그런데 하나만 틀려도 감점이 쫙쫙 뜨니까 시험지를 보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런 자잘한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요거는 다 틀린 게 아니라 오류가 있는 걸 골라서 풀라고 하거든요. 문장 쭉 그은 거 쭉 보면서 자, 어떤 게 틀렸니? 모두 골라서 어떻게 고칠지 바로 고치시오까지 문제가 등장을 했거든요. 출제가 됐는데 오히려 앞에 있었던 단어 하나만 주고 푸는 것보다 어려워했던 학생도 있고요. 오히려 쌤 저는요 문장을 보고 푸는 게 훨씬 더 쉽던데요 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become, much more 이런 거 대신에 much 대신에 뭐 many를 적는다던가 우리 여기는 more 표현 자체가 비교급 표현이라서요. 자, 우리는 비교급 강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표현 중에서 자, much, 뭐 a lot. 자, 보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 다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much, a lot, even, 뭐 still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 그렇죠. 말이죠. 거기서 many는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문장을 보면서 틀린 게 뭐니? 라고 골라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서술형 문제에서 6점짜리, 5점짜리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일지도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 틀려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D, E 해놓고 틀린 거 하나당 1점씩 까이는 거여서 자, 다 맞추지 못하더라도 부분 점수로 충분히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대보고 특성상 점수대가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좋은 점수를 맞아도 등급이 오르지가 않고 그렇다고 되게 안 좋은 점수 한 60, 70 맞아도 어떻게 보면 좋은 등급을 받았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기 기대보다요. 그래서 딱 공부를 했던 학생들 혹은 공부를 좀 하지 않았더라도 저거는 내가 중학교 때 봤던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분명 존재를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저는 여기 있는 지금 저와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한대부고 내신은 100% 연계형 모의고사다. 왜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 100개가 넘는 지문을 전부 다 완벽하게 그리고 빠삭하게 외울 수가 없거든요. 자, 어머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중학교 때는 다 이런 말 분명 들었을 거예요. 야야, 우리 중학교 시험은 본문 암기하고 어법 많이 풀고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하면 범위가 적다 보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일반고도 아니에요.
자사고인 한 대 보고 들어와서 시험을 딱 보려고 하니까 내가 공부했던 시험 범위의 5배 혹은 6배나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헉 하고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수학도 해야 되고 나 과학도 해야 되는데 영어가 갑자기 발목을 탁 잡고 이러니까 아이들도 공부하기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수학, 과학, 국어도 있네요. 국어의 성적도 같이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을 한다 한들 어차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티 같은 발언이었나요?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선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역적인 포인트를 중점으로 보되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무슨 소설책 읽듯이 꾸준히 독해를 해주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문제를 무조건 많이 풀라는 게 아니라 읽어내면서 내가 뭐 여기서 좀 잘 봤어 혹은 뭐 좀 못 봤어 그렇더라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쉬운 포인트를 가져간 다음 그건 이미 머리에 넣어놓은 다음에 뭔가 신박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여기 혹시 표시해둔 거 작게 보이시나요? much less. 이게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 뭐라 등장했냐면 이거를 more이라고 등장해 놓고 어법상 옳지 않으니 고치시오라고 나왔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어법상 딱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맞는 문장이니까 아이들이 보지 않고 넘어가요. 그런데 아니 문제에서는 틀렸으니까 체크를 하라고 하잖아요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보면서 이걸 어떻게 바꾸는 거지 하면서 시험지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물음표 찍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라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외워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중학교 수준의 어법이나 독해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부하면서 차차 늘려간 다음 지엽적인 부분에서 킬링 포인트나 혹은 킬러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거나 혹은 그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딱 찍어내고 계속해서 머리에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만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답이긴 한데 우리 아이들 영어만 하는 거 아니고 수학과 국어에 과탐, 사탐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복습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실력도 요구가 되고요. 지역적인 포인트를 잘 찝어야 되고요.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으면 어떻게 준비를 시키는데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걸까라고 궁금증이 드실 수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흑백이라 조금 아쉽긴 한데 제 교재들이거든요. 표지는 제가 1학기 때 사용했던 표지고요. 색깔이 이제 다 있는데 이 흑백이라 표현이 다 되지 못한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구두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수업용 백지 교재 내부는 아이들한테 받아보세요. 자, 지문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조금 가독성이 높게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면 눈이 아파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조금 편할 수 있게 대신 시험은 조금 제대로 보겠죠. 가독성을 좀 높여서 글자 단과 단 사이에 좀 칸 늘려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건 해석, 여기는 지문, 그리고 밑에 해석, 그리고 옆에 어휘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가 직접 본인의 분석 노트를 적어 보는 거예요. 매 지문마다요. 그럼 내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만들었던 이 복습 노트 자체가
진짜 옳게 만들어진 걸까요?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복습용 워크북 및 분석본도 같이 드립니다. 요거는 제작하시는 연구팀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검수를 해서 재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고 나서 플러스 제가 검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파일 가져와서 보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서 재검수한 뒤에 배부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외우면 뭐해?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봐야겠죠? 왜냐면 아까 문제 보여드렸다시피 서술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스특라이트, 부교재,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변형 문제집을요. 한 두세 권까지 뿌리는 것 같아요.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심지어 배포까지 합니다. 요즘 패드를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종이로 만들어서 배포할 때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제가 PDF로까지 교재를 아이들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특히나 저는 써서 공부해야 돼요, 쓰는 게 편해요 하는 학생들은요. 굳이 교재를 적은 다음에 지워서 볼 필요가 없이 그냥 본인이 패드로 지우고 적고 하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DF까지 교재를 제공을 해요. 네. 요것도 글씨가 조금 작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문이 있고요. 여기에 해석이 있고요. 여기에 어휘가 들어갑니다. 요게 수업용 지문이고요. 옆에 보시면 워크북인데 자, 어법을 고를 수 있게 이렇게 고를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문을 딱 보고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하는 것도 혼자서 복습을 할 수 있고 밑에 서술형 대비까지 가능하게 만들어뒀어요. 그러면 지문이 워낙 많은데 선생님 요거 다 풀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통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요거를 검수를 하고 아이들한테 이제 배포한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내가 준 부분, 이 부분에서 과연 배포가 됐는지 아니 출제가 됐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자, 그 수많은 지문 중에서 출제 예상 지문 뽑는 것도 어려운데 서술형에서 제가 총 8문제 중에서 자, 제가 쓴 영작 말씀드리고 영작 제가 6개 문제를 완전 여기 있는 거에 다 등장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박수를 치면서 야 정말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같이 환호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서술형 문장 범위가 워낙 방대하니까 진짜 그냥 정형화된 식의 시험으로 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대국어 시험은 보통 이제 지역적인 부분도 분명 내신형이기 때문에 등장하지만 그래도 범위가 많은 만큼 되게 전형적이고 평이한 수준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해놨어요. 수업이 보통 3시간인데요. 자, 저는 1시간 더 합니다. 1시간 더해요. 플러스 알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생님 이거 혹시 클리닉 포함인가요? 아니요. 클리닉 포함 아니고 순수 수업 시간만 4시간입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자, 수업 시작 전에 자, 어휘 시험이든 문단 시험이든 문장 시험이든 자, 무한 데일리 테스트. 이게 뭐냐면요. 엑셀 가지고 문장을 막 섞어요. 섞은 다음에 아이들한테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을 다 알 때까지 계속 시험 봅니다. 쌤 시험 보다가 정규 수업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습니다. 수업 끝나고 보든 그 다음 주에 일찍 오든 아니면 제가 PDF로 뿌리고 아이가 해서 저한테 인증을 할 수 있게끔 하든 어떻게든 다 채워서 통과를 시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전후 오전 9시도 있고요. 오후 3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 일정에 맞춰서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요. 혹시나 선생님 저는요 일정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개인적으로 제가 부르기도 하니까요. 보충에 대해서
조금 염려하실 필요는 조금 덜어놓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수업 후에 아침에 봤던 이 무한 데일리 테스트, 요거에 대한 통지표 어떻게 틀렸고 어느 부분이 아쉽고 이런 부분과 영상까지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제 모토가 이거잖아요. 정도를 따르다 보니까 이 정도를 가지고 길에서 로드라고 이름을 붙여서 모의고사를 봅니다. 요거는 직보 때나 혹은 중간 때 교과서, 좀 중간 점검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 때 시험을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음, 정규 수업 외에 단어.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단어집을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단어 변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단어를 가지고 어떤 단어 나올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제가 이제 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묘하게 쇽쇽 피해서 내는 경우가 조금 있어서요. 어차피 외워야 되는 부분, 저는 일주일에 수업 때요 한 10개, 그러니까 최소 200에서 250개 단어 정도를 제 일주일에 한번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쌤, 이거 아이들은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부담스러워하면 저랑 따로 이야기를 해서 범위를 정해요. 그래서 학생별로 각기 다른 범위를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좀 공통적인 범위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각기 커버할 수 있는 학생의 한계가 좀 있어서 되도록이면 공통적으로 하되, 어휘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하되 진짜 부담스럽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조금 빼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월 단위로 언제 시험 보고 언제 인증하고 학원에 와서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월 단위 계획표 같은 것도 아이들과 상의를 해서 짜서 보내드립니다. 쌤, 이거 언제 짜는데요? 수업 끝나고 제가 항상 수업 끝나고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1대1로 불러서 아이들과 상담을 합니다. 짧게요. 그래서 수업에 대한 거 물어보고 피드백 받고 필요한 게 있으면 필요한 거 주고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원래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한 데일리 테스트의 일부분이에요. 정말 나올 것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정말 막 문장 외우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요거를 테스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몇 번째로 올까? 첫 번째랑 마지막은 주고요. 나머지 중간 부분을 딱딱딱딱딱 찍어서 몇 번째인지, 몇 번째 문장인지, 요게 진화가 되면 두 문장, 세 문장 묶어서 내기도 하고요. 쌤, 여기 이 백지는 뭔가요? 이 백지는요, 자, 아이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밀이에요. 자, 그럼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대국어 내신 자체가 많이 어렵다. 올해 어휘를 제외하고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대국어라는 특성상 내신틱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 아이들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양치기식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자, 양이 많다는 얘기는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게 설정하시지는 않는다는 뜻인 것 같아요. 특히 올해의 모토가 그래요. 작년엔 범위가 좁은 대신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를 출제했다면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 1학기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하더라도 정도를 따라 저와 함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